안녕하십니까, 주바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OWEH를 통한 기획안 작성의 주요 포인트, 그리고 창의성, 즉 크리에이티브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획서 안에서 쓰이는 전략의 기본 구조를 구식화를 통해 한눈에 펼쳐보고, 창의성과 마찬가지로 기획서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그 역할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2-3강 전략의 구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식화를 통해 머리에 꽂아넣는 전략의 구조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이 문제의 해결이 곧 프로젝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제와 문제점의 차이를 알고 계실까요? 문제 해결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 사토 이니치는 이 부분을 정의했습니다. 문제는 최선의 상태와 현실 간의 차이라는 것이고, 문제점은 이 문제에서 대처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버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리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문제를 규정하고, 대처 불가능한 것을 버리고 대처 가능한 점을 나열하고, 창의적 접근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창의적 발상을 통한 아이디어겠죠. 전략의 구조를 도식화해보면, 먼저 프로젝트의 배경을 조사하여 양쪽 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역할을 이해하여 미션을 파악해내는 상황 분석을 통해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죠. 그 후 우리가 대처 가능한 것에 대해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디서 해결점을 찾아낼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발상부터 컨셉이라는 어필 포인트, 그리고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인 슬로건, 컨셉을 시각화하는 핵심 이미지인 키비주얼을 창조해내게 됩니다. 아이디어적으로는 컨셉과 연결시킨 전략이자 위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시각적으로는 키비주얼 외에 프로젝트를 구조적으로 시각화하는 공간 구성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인 프로그램과 다양한 운영 전략을 통해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게 되는데, 보통 이 선까지를 앞단의 전략, 선 아래를 뒷단이라 해서 액션 플랜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티프는 창작 동기가 되는 중심 생각입니다.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것인데, 보통 모방, 예술에서는 영감을 받았다, 오마주했다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올드보이가 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에서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는 조스에서 영감을 받아 우주 버전의 조스로 제작이 된 것들처럼 생각의 출발이 되는 중심 제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쪽으로 이야기해보면 삿포로 눈축제를 모방한 상하이의 빙등축제처럼 말이죠. 이처럼 형태를 모방할 수도 있고, 모베 지진 후에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빛의 판타지인 루미나리의 축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된 취지를 모티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컨셉은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고 서술할 수 있는 핵심 주장입니다. 이것을 통해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프로젝트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슬로건은 프로젝트의 대상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입니다. 즉, 컨셉을 한 줄의 주제로 나타내는 것이죠. 키비주얼은 컨셉이라는 텍스트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이라는 것의 본질은 기억이라는 저장소에서 개념을 꺼내어 시각적으로 투사해내는 심상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컨셉을 시각적으로 연계하고 기억에 상처를 내서 각인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전략은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차별화 포인트로 위닝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회사와 이 부분에서 창의적인 해결점을 갖고 있다고 서두에 어필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건축가 한스 홀라이는 공간 구성, 즉 건축은 추상적인 사고를 명확한 형태로 구현하여
정신적인 것을 실제의 현실에서 표현하여 구현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축가 김석철 선생님께서는 건축이란 의미 형식을 시각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모두 비슷한 맥락입니다. 프로젝트가 가진 정체성과 컨셉을 구축하여 현실화할 때 좋은 공간이 구성될 것입니다. 물론 공간이 가진 기능성도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겠고요. 콘텐츠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컨셉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즉 프로그램들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과 생각해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어, 즉 핵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한 후에 저장하여 필요 시에 이 생각들을 꺼내어 써먹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방이 필요합니다. 컨셉의 방, 디자인의 방처럼. 그런데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니 메모장을 활용해야겠죠. 저는 주로 구글의 킵을 활용합니다. 어떤 걸 또 메모해 놓을지가 또 중요하겠죠. 창의적인 해결은 인문학적 지식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생각의 융합 측면에서도 있고 인류가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인문학이기 때문에 나라와 언어에 관계없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적 사고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독서를 통해 기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문을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전략의 구조를 간단하게 도식화하여 생각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문제 규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전략의 틀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발상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찰 공고 후 짧은 제출 일정에 급하게 하는 자료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 꾸준한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지식과 아이디어를 생각의 방에 쌓아 놓으시고 다양한 창의적 발상들이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